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애니도어 제로샷 오브젝트 레벨 이미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어, 아카이브에 지금 제출된 논문이고 밑에 GitHub 링크를 같이 첨부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인페인팅 하는 워크라서 인페인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이제 내가 원하는 타겟 오브젝트를 지우거나 혹은 이제 원하는 타겟 오브젝트를 다른 렌즈와 같은 걸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인페인팅이라고 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인페인팅 애니띵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도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애니도어만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두었습니다. 애니도어를 통해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처럼 그 타겟 오브젝트를 이제 신발로 잡고 이제 배경 씬을 곰돌이가 있는 씬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신발이 보이지 않는 부분인 이 반대편 부분도 적절하게 생성이 되고 뷰 그리고 뭐 쉐입 또한 잘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리고 다른 이제 이미지를 살펴보아도 인형과 같은 인형 혹은 옷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서 인페인팅 위치에 합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모든 오브젝트들이 이제 씬과 잘 하모니를 이루면서 합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인페인팅, 애니띵 등 뭐 다른 작업과 같이 합쳤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객체를 다른 곳에 옮기는 작업도 가능하다고 저자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도어가 주장하는 방법이 총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초록 색깔로 이제 표시해둔 어, ID extractor라고 해서 타겟 오브젝트의 아이덴티 파일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으로 칠해둔 부분인데 씬과 타겟 오브젝트를 이제 적절하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디테일 익스트랙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훈련하는 부분을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뷰, 쉐입, 포즈 등을 이제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훈련 전략을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ID 익스트랙터 부분인데요. 이제 이전 워크들이 제대로 그 객체를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저자들은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클립 이미지 인코더가 이제 텍스트 이미지 매칭을 통해서 비교적 코어스한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클립의 영향을 받아 이 오브젝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지 임베딩에서 좀 더 좋은 워크로 인정되고 있는 디노 V2를 가져와서 보충한 임베딩으로 이미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좋은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 프리트레인돼 있는 이제 세그멘테이터, 뭐 셈과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이 오브젝트 이외의 부분도 제거해주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디노, 그 디노 부분에서 일어나는 워크는, 일어나는 작업은 이제 이미지 토큰과 글로벌 토큰이라고 하는 디노 아웃풋이 있는데 그 토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하나의 컨캣을 해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고 얘들을 이제 원래 윤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받는 그 텍스트 컨디셔닝을 제거한 채로 ID 토큰이란 걸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윤넷을 훈련하게 되면서 그 ID 토큰을 반영하기 위해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리니어 레이어가 훈련이 되게 되고 그 생성할 때 이제 이 리니어 레이어가 ID 토큰을 만들어서 제대로 그 타겟 오브젝트를 생성에 반영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ID 익스트랙터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글로벌 토큰과 이미지 토큰을 합쳐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 레졸루션 그러니까 스파셜한 정보를 모두 잃어버린 채로 훈련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걸 보완해주기 위한 장치로서 디테일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연구되었던 콜라주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해당 방법은 이제
콜라주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 부분처럼 여러 가지 객체를 하나의 씬에 옮겨 담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객체를 그대로 그 내가 원하는 위치의 백그라운드에다가 집어넣은 채로 훈련에 참가시키는 작업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자들이 이 콜라주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오브젝트를 그대로 그 위치에 집어넣어서 훈련에 참가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인페인팅을 작업을 수행할 수는 있었지만 그 씬에 맞게끔 하모니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모니를 위해서 그 좀 객체의 반영도를 낮출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자들은 버틀렉을 수행하기 위해 뭐 하이패스 필터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하이 프리퀀시 정보만 남게끔 만드는 소벨 필터링 방법을 사용해서 그 객체의 하이 프리퀀시를 따고 그 하이 프리퀀시를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에다가 넣어서 같이 합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 프리퀀시 필터를 통해서 이제 객체의 세부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씬에 따라서 뷰, 뭐 쉐이프 혹은 씬과 어우러지게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는 이제 ID 익스트랙터와 이 피처 익스트랙터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훈련에 넣어줌으로써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구조를 짜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ID 익스트랙터와 피처 디테일 익스트랙터 부분에 대한 그 이미지 피규어인데요. 이제 어텐션 부분이 디노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맵이 이렇게 이제 우측에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텐션이 확실히 글로벌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이 프리퀀시 맵이 확실히 세부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뭐 이런 배치 혹은 눈과 같은 이런 표현하기 힘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훈련시켰을 때 이제 이미지 백그라운드와 씬 하모니제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합성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D 익스트랙터와 그 디테일 익스트랙터 부분을 훈련에 어떻게 첨가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제 메소드 3번으로 저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디테일 익스트랙터 부분이 이제 컨트롤렛 형태를 따서 저자들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디테일 익스트랙터 부분에서 그 레졸루션에 따라서 디테일 맵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번 주에 지현이가 발표했었던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피처를 이제 그대로 컨캣한 상태로 유넷에 집어넣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부분을 제거한 채로 ID 토큰을 텍스트 컨디셔닝 대신 ID 토큰 컨디셔닝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 상태로 이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그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저자들은 이제 트레이닝 오브젝트가 이제 레퍼런스 씬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포즈, 뷰, 쉐입 등이 변하는 것에 이점을 주기 위해서 훈련용 데이터로 그 싱글 이미지만 주는 것이 아닌 비디오 데이터도 주었다고 합니다. 비디오 데이터는 이제 여기 우측 이미지에 보는 것과 같이 프레임별로 하나의 객체가 나타나는 그 비디오를 정해서 왼쪽에 펭귄이 이제 프레임 I에서는 옆을 보고 있었지만 프레임 J에서는 등을 보이는 상태로 이제 등을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슈퍼비전으로 하면서 이 프레임 I의 펭귄과 프레임 J의 펭귄이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펭귄이 오른쪽에 보고 있었지만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들어낼 수 있게끔 됐다고 합니다. 단, 근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도 중요한데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이제 이미지를 훈련시키다 보면 그 프레임의 블러 혹은 뭐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도 같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라지 T 스텝에서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쉐입 혹은 프레임 등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몰 t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미지의 텍스처 혹은 컬러 그 다음에 좀 섬세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글리겐에서도 저번에 발표드렸던 것처럼 주장된 적이 있는 그 발언입니다. 그래서 글리겐을 여기 우측에 좀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애니도어는 라지 T 부분에서는 이제 비디오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 쉐이프 혹은 형 프레임, 전체적인 프레임을 짤 수 있게끔 비디오를 통해서 라지 T 부분을 훈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스몰 T 부분에서는 이미지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통해서 훈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서드는 여기까지고 익스페리먼트를 들어가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 2.1 버전을 사용하여 좀 최신 버전을 사용하였고요. 인퍼런스 시,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을 하게 될 때 주민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민 전략이란 이제 타겟 오브젝트를 2배가량 확대해서 512 by 512로 이제 크롭을 하고 그 백그라운드 씬에 맞게끔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 집어넣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객체가 어떤 식으로 따지든 레이티오에 덜 민감하고 작은 객체도 잘 그 백그라운드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시밀러리티 측정을 위해서 클립과 디노 스코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테이티브를 보게 되면은 레퍼런스 베이스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 레퍼런스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그 원하는 타겟 오브젝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딥 제너레이션 모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객체가 이제 잘 유지되면서 그 백그라운드 씬과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월스가 그나마 가장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똥 같은 거는 조금 잘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위에 두 가지가 좀 잘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튜닝 베이스는 드림부스와 같이 모델을 직접적으로 훈련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저자들은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확실히 튜닝 베이스는 레퍼런스를 집어넣을 수 없어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지금 집어넣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레퍼런스 베이스들은 그 내가 원하는 객체를 넣었지만 이제 ID, 그러니까 내가 직접 타겟으로 넣은 객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뭐 개나 혹은 저 꿀통 같은 것들이 이제 뚜껑이 없어진 채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논문들은. 근데 계속해서 퀄리테이티브인데 이제 디노 V2에 대한 어블레이션 퀄리테이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통해서 디노 V2 이외에 다른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 결과들인데요. 결국 디노 V2 스타를 사용했을 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스타는 그 백그라운드를 지운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디테일 익스트랙터 부분에서 그 객체를 어떻게 땄는지에 대해서 비교해둔 비교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하이 프리퀀시 맵이 이제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인데, 이 중간에 오리진이라고 보이는 이 객체 그대로를 콜라주한 방법을 보시면은 생성 이미지에서 이제 포즈 쉐입 등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량을 좀 줄인 채로 사용하게 되는 하이 프리퀀시 맵을 썼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거요? 네, 네. 근데 소타 모델 그냥 적어놓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쌤이 있긴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정량적 평가인데요. 왼쪽에 이제 다양한 저자들이 주장한 방법들에 대한 어블레이션이고, 두 번째가 오른쪽 보이는 것이 이제 ID 익스트랙터와 이 밑이 이제 디테일 익스트랙터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사실 다 넣어서 잘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디테일 익스트랙터 부분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넣었을 때 하이 프리퀀시 맵보다 이제 클립 스코어랑 디노 스코어가 더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방금 말했다시피 객체를 그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스코어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포즈 쉐입 등이 이제 씬에 맞게끔 제대로 변경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조금 낮아도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적어둔 것 같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해당 방법을 써서 사실 뭐 버추얼 트라이온이라고 해서 그 모델한테 옷을 입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까 처음에 봤던 피규어처럼 이제 무빙, 서핑, 리쉐이핑 등등 다양한 모델을 같이 씀으로써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사용해본 이미지인데 오리 같은 거를 이제 넣었을 때 좀 잘 안 되는 걸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잘 되는 거 뽑아왔는데도 그나마 잘 된 거였습니다. 제 친구 사진 도용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 허락은 받았습니다. 이거 똥 같은 게 진짜 작은 객체가 잘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잘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이미지 시뮬러리티에 관해서였는데 디노랑 클립 뭐가 더 좋은가에 대한 것도 가볍게 해봤습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제 클립 시뮬러리티와 디노 시뮬러리티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디노가 약간 그 이미지와 완전 약간 비슷한 뷰를 좀 저는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클립도 트레인에서는 대체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